네, 첫 소식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11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상대로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고 압박에 나섰는데요. 공수처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수사 회피 논란을 촉발한 채 출국했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11일 만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호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을 따돌렸던 이 대사는 이번엔 포토라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부인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을 위한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임시 귀국한 거라며 국내에 머무는 동안 공수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귀국 전부터 공수처에 출석 일정을 잡아달라는 의견서를 낸 데 이어 거듭 압박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이 대사는 귀국 직후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군의 수사권 자체가 없는 만큼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엔 당연히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나 국방부 압수수색 때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지 못했고 핵심 실무진 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공식 대응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수사 진척이 더딘 상태로 섣불리 재소환했다간 면피용 조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자초할 여지도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의 소환 요청 자체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추가 조사와 관련해선 현재 말씀드릴 입장도 드릴 말씀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급거 귀국한 이 대사가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여야까지 정반대 셈법으로 진실규명을 요구하면서 의혹의 실체를 수사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공수처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사퇴와 총선 전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화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 대사부터 조사하라며 공수처를 압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대사 귀국 소식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이 대사 해임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젊은 장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선 민심이 악화하자 이 대사를 서둘러 돌아오게 했다며 여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선거 전에 이종섭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여당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론을 더욱 부각하겠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민심을 민감하게 받들어 이 대사를 들어오게 한 걸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귀국한 만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는 공수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출국 금지는 연장해놓고 정작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걸 꼬집어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지적하라며 특검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면 편한 특검을 내세우기보다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행태부터 먼저 지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기 귀국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야당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여당의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민심이 악화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퇴 요구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칙 대응하겠다는 기조인데 총선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은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화력을 집중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결단을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으려면 사퇴나 경질 같은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사선 김태호 의원은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면서 아니면 선거 내내 꼬투리 잡혀 정권 심판론의 단골 메뉴가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도 민심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대사 사퇴를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했지만 부글부글 불편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자기 선거가 급하다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는 건 가혹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외교안보 관련 일정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 원칙 대응 기조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정치에서 이치에 맞추다 보면 때로는 질 수도 있다. 명분도 없이 지는 것이 더 큰 패배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 속에 이종섭 대사는 11일 만에 다시 한국당을 밟았지만 그 의미와 향후 대응을 놓고는 동상이몽, 대통령실과 당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외교부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복귀 시기는 현재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 주요 일정을 소화하려면 최소 며칠은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한 달가량 국내에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를 일시 귀국할 경우 체류 기한에 특정한 제한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사는 다음 주에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 회의, 이후 호주와의 외교 국방 2+2 협의 일정까지 소화하면 5월 초까지도 국내 체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성범죄자에 대한 부적절한 변론 등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변호사가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장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완주하면 선거 기간 논란은 계속될 거라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일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로 진행된 강북을 전략 경선에서 이재명계인 지역구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받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 변호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블로그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냈다는 글을 올렸고 특히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피해 아동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했다면서도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지만 불법 촬영물 N번방 사건을 알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공천 취소를 주장한 것을 비롯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들 조 후보가 뿌린 폐윤종 망언은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2차 가해와 성범죄자 변호를 보면 가히 성범죄자 전문 변호인이라 부를 만합니다. 결국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 결과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스스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은 오늘 오후 6시까지로 민주당이 강북을 해서 선거를 치르려면 그 이전에 새로운 후보를 찾아내 공천해야 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20일 앞둔 어제 강세 지역인 대구와 무소속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는 경북 경산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사실을 공개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윤재욱 원내대표의 달서울 선거사무소 개소식부터 들렸습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첫날 당 핵심 지도부를 지원 사격한 겁니다. 야당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집토끼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거 막아야 합니다. 대구 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엔 김기용 전 통일부 차관의 전략 공천한 대구 중남구를 찾아갔습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이 지역에 무소속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의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사인 유영하 후보가 대구 일정에 동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주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거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뒤덮을 겁니다. 저희가 20일 남은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자 구도가 형성된 경북 경산에선 무소속 최경환 후보에 반해 상대적 열세인 조지현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대구 경북 TK에서 표심 결집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은 충남을 찾아갑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중원에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다음 주부터 진료 시간을 단축하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별 정원 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예고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다음 주부터 병원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5주째 이어지면서 피로 누적이 심각해 환자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진료를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가 핑핑 돌고 안전한 진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게 유일한 겁니다.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날짜를 앞당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 단체부터 의사협회까지 아우르며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화를 촉구하며 교수들의 사직 철회를 거론하는 주장도 나왔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만 키우는 데 그쳤습니다. 의사협회는 이후 상황에 따라 의료계 집단 행동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소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사태가 벌어질지는 저희도 예측 불허인 상황이고요. 정부는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주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의대 교수들이 진료실을 떠나는 대신 진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줄어든 진료 시간만큼 진료를 보지 못하는 환자나 수술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 단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어느 쪽도 환자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사가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은 의료사고가 나면 어쩌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군의관들이 대학병원으로 파견돼 하루아침에 주치의가 바뀐 기존 환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이 어느새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본원은 전체 56개 병동 가운데 7개 병동이 폐쇄 통합됐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상급 병원들이 비상경영 체계에 돌입하면서 무급 휴가 권유가 늘어났습니다. 무급휴가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 그럼 생전 배우지도 못하는 다른 병동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일하던 병동이 폐쇄되자 충분한 교육도 없이 낯선 업무 환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하소연도 잇따릅니다. 만약 의료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자칫 법적 책임을 지면 어쩌나 불안이 큽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등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환자들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급병원 의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면서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주치의가 바뀌게 된 겁니다.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명령을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언제든지 부름을 받고 가야 됩니다 하는데 너무 지금 그 참담한 심정이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로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낸 상황. 의협과 정부의 강대강대치에 환자들 피해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없다며 환자 단체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 국가대표 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오 씨는 선수 시절에도 마약을 투약했는지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대리 처방을 통해 마약류를 확보하고 실제 투약까지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선균 씨가 인천청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던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입니다. 5시간 동안 인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경찰은 A씨가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마약 수사와 연관된 부서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선균 씨가 인천청에서 수사받을 당시에는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인천청은 지난 1월 공정성 담보를 이유로 자체 조사가 아닌 인접한 경기 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 남부청은 일주일 만에 인천청 마약 수사계와 수사 내부 보고서 원본을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한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마약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가 어떻게 수사 보고서를 확보하고 유출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추가로 가담한 이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발로 차 기절시킨 뒤에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다녀야 했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더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있었음에도 계속 법정 출석을 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서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폭력 의심 정황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고 본인이 아니면 더 이상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과실이라고 실수라고 이야기했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체계에 가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실 수사, 기습 공탁, 어이없는 양형 기준, 소외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 화재 현장에서 공기호흡기는 소방관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호흡기 가운데 연기를 차단하지 못하는 불량품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미 16,000개는 부품을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불량품의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20여 년 경력을 지닌 소방관은 반지하 주택 화재 진압 도중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기호흡기를 착용했는데도 연기가 그대로 들어와 사고를 당할 뻔한 겁니다. 공기호흡기가 불량이어가지고 면체 내로 오염 물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탈출을 했지 경험이 없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해가지고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소방학교에서 훈련받던 교육생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틀 뒤 다른 교육생 2명은 공기호흡기를 쓰고 화재 진압 훈련을 하다 실제 연기를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공기호흡기입니다. 그러자 경기소방은 지난해까지 보급된 관내 16,000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보급된 같은 기종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소방청에 보고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얼굴에 착용하는 공기호흡기 면체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처럼 장치를 조작해서 외부 유해 물질을 막아주는 소방관들에게는 생명줄인데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불길 속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현장에 불량 장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에 소방관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런 이물질이 흡입이 돼버리면 한 0.7초도 안 걸려요. 그냥 쓰러져버리고 기절해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갖고 장난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제조사는 부품들 규격이 맞지 않아 공기 유입구가 제대로 닫히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 불과 3년 전에도 공기 막힘 현상으로 2만여 개나 리콜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의심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공급이나 어떤 계약 체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서 소방관들이 어떤 생명하고 정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은 제조사와 소방산업기술원 등이 합동조사했을 때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나 강추위 등 극한 환경에서 이상 유무를 살피는 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품 불량으로 최종 확인되면 모두 교체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제조사에서 만든 공기호흡기는 76,000여 개로 전국 소방관에 보급된 전체 공기호흡기의 절반이 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여러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공식적으로 승인됐습니다. 러시아 대선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한 푸틴은 6년 더 임기를 연장하며 사실상 종신 집권에 돌입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21일 푸틴 대통령의 승리를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 당선에 대한 공식 인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공식 득표율은 선관위가 발표한 대선 예비 결과 수치와 같은 87.28%로 러시아 대선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선관위 승인 직후 TV 연설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압도적 지지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Это поддержк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урса нашей страны. Наших общих результатов, которые, конечно, должны быть больше, но уже сегодня делают Россию еще более сильной и независимой. 다른 후보 3명은 모두 3~4%대의 득표율에 그치며 푸틴 대통령 당선을 위한 빌러리였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대선은 투표 기간을 처음으로 사흘로 늘리고 온라인 투표도 도입해 투표율을 역대 최고로 높였습니다. 러시아 선관위 측은 이를 두고 역사적 기록이라고 추켜 세우면서도 역대급 부정선거라는 서방의 비판을 의식한 듯 특히 공정함을 강조했습니다. Очень чистая кампания, очень чистая кампания. Все сработали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о. И я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у нас ни одной жалобы, которую должна бы была рассматривать Центральная избирательная.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소 2,200만 표는 조작됐다며 선거 조작이 워낙 광범위해 실제 득표율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비판이 러시아인들을 결집시킨 효과도 있다면서 외부의 적과 집단적 동조 현상이 압도적 득표율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최영수입니다.
북한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4차전 일본과의 경기를 오는 26일 평양에서 개최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에서 일본의 악성 전염병이 보도되고 있다며 일본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는 연쇄 3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을 경계한 방역상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은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3차전 북한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임시 귀국한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소환 조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대사 측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공수처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에는 수사권이 없어 법률적으로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는 정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당연히 소환 조사를 진행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쪽에서 소환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이 대사 측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과 관련해서 이제 답은 이 대사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은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뜻으로 이 대사가 귀국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조사한 뒤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선 전 특검 처리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 가해자 변호 등 논란 끝에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자신은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 했지만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 낙천으로 진행된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범 등을 변호한 이력 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이른바 한강벨트 가운데 하나인 서울 동작을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출신 영입 인재인 류사명 후보를 전략 공천했고 국민의힘에선 4년 전의 패배를 서력하려는 전국구 정치인 나경원 후보가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과 인접한 동작구,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속한 서초구와 맞닿은 선거구가 동작을입니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동작을에선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4차례 치러진 선거를 보수정당이 내리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중도층, 부동층이 적지 않은 지역이라 서울 민심의 가늠자로 꼽힙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몽준 전 의원, 고 노회찬 전 의원 등 거물 정치인들이 출마해 선거 때마다 큰 관심이 쏠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은 신인대 중진 구도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영입 인재인 경찰 출신 유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5선 고지에 도전하는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류 후보는 울산 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뒤 제복을 벗었습니다. 현역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된 자리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정부 여당에 맞설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3년이 얼마나 힘들고 나라가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에 꼭 심판해 주십시오. 회초리.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화려한 이력과 함께 높은 인지도가 강점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수도권 선거를 지휘하는 중책도 맡았습니다. 동작을에선 2차례 당선됐지만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지역구 탈환을 위해 일찌감치 바닥 민심을 닦아왔습니다. 동작 전문가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작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기다리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그러한 부분이 어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역과 사당역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교통의 요충지. 그만큼 개발 욕구도 강한 지역이라 공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류 후보는 역세권 상업벨트 강화와 흑석에서 한강까지 연결 통로 개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경찰 출신답게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경찰 출신이고 안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전한 동작을 만들고, 동작대로가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나 후보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특구와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는 사통팔달 동작이 대표 공약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에 특화된 공약을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동작의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학교 때문에 이사 가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동작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유학 오는 동작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메인 공약입니다. 선거전이 뜨거워지면서 양진영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서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된지 뭐 생각 있는 사람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는 정권 심판이 주된 목적이죠.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면 좋겠고요. 워낙에 여기서 많은 발판을 쌓으셨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번에 낙선됐을 때 너무 안 됐었거든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경찰 출신 정치 신인이냐, 아니면 연륜 있는 중량급 여성 정치인이냐, 4월 10일 동작을 유권자들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월 22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남과 경기도를 찾아 표심을 공략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에 장동혁 사무총장의 충남 보령, 서천 지역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이어 경기도 광주로 이동해서 함경우, 황명주 후보를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충남 지역을 돌며 총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대표는 서산 동문시장을 시작으로 당진과 아상 등으로 자리를 옮겨 유세를 이어가는데요. 충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곳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의 경제 실정 등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할 전망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입시 비리의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도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서해수 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들과 군 주요 지휘자, 또 시민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5주 동안 주 2, 3회 당직 근무를 서는 등 피로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턴 입원 환자와 중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의교협은 오는 25일 전국 의과대학별로 시작되는 자발적 사직이 현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며 개별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그 전까지 전공의가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면허 정지 처분에 감안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전북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려던 지역 현안, 그러니까 국립의전원 설립엔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배분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남과 경북처럼 도 단위 지역에 의대가 없는 곳에 새로운 의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비수도권 한편에서는 겉으로만 균형 발전이라는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북 남원 시민이 주축인 이들 단체는 6년 전 서남대 폐교로 빼앗긴 의대 정원 49명을 정부가 이번에 강탈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체적으로 의대를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남원, 전라북도 남원 같은 경우에는 있는 정원을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식이 되니까 정부는 별도의 대학을 설치하기보단 기존 의대를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전북에 추가 배정된 의대 정원은 전북대 58명과 원광대 57명 등 모두 113명. 기존 서남대 정원 49명이 이번 증원문에 포함됐다고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전북 전체 의대생 수는 애초보다 64명 더 늘어난 겁니다. 공공병원 의사 부족이라든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그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국립의전원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여야 온도차로 법사위에 계류돼 법안이 21대 국회안에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국립의전원 설립을 현실화하려면 단순히 지역 차별론을 넘어 제도 도입을 설득할 논리를 좀 더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른 아침에 출산을 한 달 앞둔 아기가 진통과 함께 갑자기 나오려고 한다면 산모와 가족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인천에서 임신 37주차 30대 산모가 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119 대원들의 도움으로 아기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아침 7시 40분쯤 인천 운서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힘겹게 서 있는 아내를 남편이 끌어안고 있는데요. 동생을 기다리던 큰 아이도 엄마가 구급차에 올라타기 시작하자 마음이 급한 듯 발을 동동거립니다. 이후에 아빠와 함께 엄마를 뒤따라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40분 거리. 급히 출발한 구급차 안에서 30대 산모는 고통이 심한 듯 몸을 비틀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구급대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한 뒤에 의료용 장갑을 끼고
산모의 분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능숙하게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산모의 출산을 돕는 구급대원. 간호사 출신인 김선우 소방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꾸준히 교육을 받아와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확인했는데 아기 머리가 보여 있는 상태였었어가지고 출산이 이제 구급차 내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출산을 좀 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급차가 출발한 지 20분 만인 아침 8시쯤 건강한 남자아이가 세상에 나왔고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네, 안전하게 구급차를 운전해준 박진배 소방장의 도움도 컸는데요. 구급대원들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기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게 병원으로 옮겨져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을 노려 현금과 기금속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서 열려있는 베란다로 들어가 대담하게 물건을 훔쳤습니다. 윤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비좁은 고시텔에서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으로부터 수색 동의를 얻고 범행 당시 착용한 옷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범행 당시 착용하신 옷이 어떤 거예요? 신발은 이거예요? 신발 이거 착용하셨어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10여 곳을 돌며 현금과 기금속 등을 훔친 4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 일당의 범행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한 뒤 범행에 나섰습니다. 또 지은 지 오래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계단식 아파트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장비 없이 장갑만을 착용한 채 복도 창문을 열고 에어컨 실외기로 이동한 뒤 베란다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대포폰을 사용한 건 물론 일정한 주거지 대신 서울과 부산 등을 오가며 모텔이나 고시텔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일당이 지난 석 달 동안 훔친 금품은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훔친 돈은 대부분 유흥비 등에 탕진했습니다. 이들이 범행과 도주를 이어가는 사이 경찰은 에어컨 실외기에 남은 발자국을 단서로 추적에 나섰고 결국 나흘 동안 5,000km 가까이 이동한 끝에 일당 5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3명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현금이나 기금속을 집에 두지 않기 때문에 친입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친입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고층 아파트의 경우 평소 베란다 창문을 잠가 놓아야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공무원을 폭행한 농협조합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 지역 농협조합장인 A씨는 작년 10월에 열린 지역 행사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군청 공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사건 발생 나흘 뒤에 올린 사과문에서 내빈석 자리 배정 문제로 불만이 있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전공로 양구군 지부는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A 조합장을 고발했습니다. 오늘부터 휴일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4.5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북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20mm가 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5도, 대전 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1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